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눈을 보고 남자답게 시원스럽게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내 생각에 맞지가 않아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 그렇다면 그거는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작용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마취폐쇄기과 세우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첫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수술을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비대칭이에요. 이 비대칭은 정말 광범위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눈 수술에 있어서 거의 재수술하는 거의 대다수의 원인은 비대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쌍꺼풀 라인이 없고, 이것도 비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번 트임을 하셨는데 이 앞머리와 이쪽 앞머리의 길이가 다르죠. 이런 것들도 비대칭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흉터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어요. 고정점이 너무 깊거나 센 경우, 아니면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낸 경우, 쌍꺼풀 라인의 흉터가 이런 식으로 뭐 자연스럽지 못하고 더 깊게 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매 교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눈매 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눈 뜨는 근육을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하게 될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적게 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하게 된 경우라면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부릅뜨게 되겠죠. 적게 된 경우라면은 내가 여전히 눈썹을 많이 치켜뜨게 되고, 그리고 눈 뜨는 힘이 부족해서 눈 뜨는데 불편감을 좀 느낄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눈매 교정 때문에 불편감을 느껴서 이거를 재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구독자분의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수술하셨던 목적이 여기 있네요. 눈을 뜰 때 눈썹에 힘이 들어가고 눈꺼풀에 쌍꺼풀 라인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좀 불확실한 게 있어요. 이게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비절개로 라인만 잡으신 건지, 이 두 개가 너무 불분명해요. 아무튼 내가 원했던 라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눈썹으로 눈을 뜨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진 것 같다. 눈썹이 아프기까지 하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두껍게 있네요. 요거는 세미도 아니라 아웃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 라인 자체는 되게 높은 거예요. 수술하시기 전에 겹이 생겨가지고 쌍꺼풀 라인처럼 보이는 겹주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고요. 그리고 돌출아니시고, 그리고 앞머리가 되게 뾰족하신 분이어가지고 아웃라인으로 빠지기 되게 쉬운 구조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진으로 봐서는 눈 뜨는 힘이 딱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힘을 주고 뜨셔가지고 솔직히 판단 불가해요. 왜냐하면은 이 테두리가 검은 동자를 충분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메모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찍으신 사진이에요. 아까 그 사진에 비해서는 라인이 많이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 왼쪽이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이 오른쪽이 힘을 주었을 때 차이거든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빛 반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되니까 빛 반사가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껍게 느껴졌던 부분이 얇아지게 돼요. 왜냐면 테두리가 올라가고 쌍꺼풀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힘을 주고 떴을 때 쌍꺼풀 라인이 더 줄어들어서 작다고 느껴지게 돼요. 이게 바로 눈매 교정의 효과예요. 그런데 셀프로 이렇게, 이게 지금 셀프로 눈매 교정 하신 거거든요. 근데 셀프가 눈매 교정 할 때 이 눈만 이렇게 치켜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여기 잡아야 돼. 일단 잡고 이렇게 치켜떠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썹도 같이 치켜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결국에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눈썹을 쓴다, 그리고 심지어 두통까지 겪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는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분명히 비절개로 라인을 잡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눈매 교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눈매 교정을 안 했다면은 비절개로 눈매 교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비절개로 눈매 교정을 한 거라면은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의 효과가 좀 미비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보내주신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본인 스스로 이제 셀프로 눈매 교정 하시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전 아까 힘 안 줬을 때는 라인이 이렇게 약간 라운드하던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힘을
힘을 줘서 떴더니 여기가 이렇게 너무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좁아졌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의 라인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연하죠.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이 동공 주위로 있는 눈 뜨는 근육을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눈매 교정하거나 여기를 눈매 교정하지 않아요. 이 동공 주위에 있는 이 눈 뜨는 근육을 당겨주거나 비절개로 하더라도 이 동공 주위에 있는 결막을 실로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약간 플랫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 눈매 교정 했는데 이게 동그랗게 잘 되던데 왜 나는 안 돼? 네가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 테두리 특히 동공 주위에 있는 테두리가 집중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렇게 플랫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 돌출환이시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은 눈이 안 감길 수도 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짝만 한다고 쳤을 때 내가 과연 눈썹을 과연 안 쓸 것이냐, 여전히 두통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눈을 뜨는 것보다 감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낮에 생활을 할 때는 눈을 이렇게 번쩍번쩍 잘 뜨고 다니지만 밤에 집에 가서 잘 때 인공눈물 넣고 패치 붙이고 따뜻한 수건으로 이 눈 감싸고 다니고 계속 건조증 때문에 난시 생기고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차라리 눈을 안 뜨고 말지. 그러니까 눈매 교정의 양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술 방향을 계획을 해야 될까,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전에 매몰로 수술했던 것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원하시는 것도 두꺼운 라인을 원하시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인아웃까지 원하실 정도였다면은 라인을 낮춰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되게 희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이 겹주름 있잖아요. 이 겹주름은 우리가 쌍꺼풀이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겹주름이라고 얘기하지. 제가 맨 처음에 이 라인이 되게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겹주름에다가 라인을 잡게 되면은 전에는 그냥 겹이기 때문에 피부의 바깥에 그냥 살짝 잡힌 주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안쪽에 깊숙이 확 박아놓는다는 게 돼요. 그러면은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거를 들고 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생각에는 그 겹주름이 아마 여기 정도에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쌍꺼풀을 만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겹주름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단면을 칼로 쭉 자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구가 이렇게 있고 눈꺼풀 피부가 이렇게 있고 속눈썹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눈 뜨는 근육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겹주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거든요. 이 겹주름이라는 거는 여기만 이렇게 살짝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살짝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다 만약에 쌍꺼풀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쿡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걸 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을 잘 뜨시는 분들도 쌍꺼풀 라인을 두껍게 만들면은 눈을 잘 못 뜨겠다, 눈 뜨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현재 라인을 또 메모를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거 보이세요? 이게 구멍이거든요. 전에 메모 잡았던 구멍 이거 보이잖아요. 이런 구멍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실을 한번 뽑아라. 실을 뽑으면은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더 가벼워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 뜨는 게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실을 뽑는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라인을 오히려 인아웃 정도를 원했다면은 차라리 실을 뽑고 여기 정도 있죠. 지금 현재 라인 여기에 있으니까 실을 뽑고 여기 정도에다가 뭐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개로 눈매 교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비절개 눈매 교정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절개를 해가지고 눈매 교정 했는데 여전히 불편감을 느낀다면은 그러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뽑고 그 밑에다가 비절개 눈매 교정을 얕게 해서 느낌을 한번 보셔라. 이건 되게 간단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불편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